삼식이 삼촌의 원대한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다른 꿈은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짧은 예고편에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호기심만 가득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 같은 정말 연기신들이 또 이번에 삼식이 삼촌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홀리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제 이분들 모셔서 본격적으로 제작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강호 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무대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강호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제가 영화 데뷔한 해가 이제 28년째가 되는 연기 생활을 연극부터 한 게 이제 35년째. 네, 그렇게 이제 영화나 무대 위에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35년 만에 또 이제 드라마로 첫 시리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설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청년 김산 역을 맡은 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여성 주효진 역을 맡은 진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군인 정한민 역의 서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엘리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집안 오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석 역할 맡은 주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올브라이트 재단이사 레이첼 역할을 맡은 티파니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엘리트가 아닌 그냥 장군 역을 맡은 장두식 장군의 유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식이 삼촌을 만든 신현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밥 먹었냐는 질문이 인상받인 사실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또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의 상황을 정말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식이 삼촌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주변에 아까 배우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들만 있어요. 엘리트 정치인, 엘리트 군인, 그런 많은 캐릭터들이 뭐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 삼식이 삼촌이라는 사람은 정말 먹는 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먹는 걸로 소통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진솔하고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초엘리트들의 사이에 둘러싸인 인물인데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더 뭐랄까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먹는 걸로 받아들이는 캐릭터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되게 한국적인 제목이죠. 그래서 그 삼식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아주 가장 고유한 어떤 정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 드라마의 어떤 시대 배경이 드라마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투영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크고, 그런 점에서도 되게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이런 말씀하신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어찌됐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청자나 많은 또 영화 팬 또 많은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서로 향유하고 아주 공유하는 작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이제
시대가 많이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번에 특히 또 또 신현식 감독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트렌드화되어 있는 엄청난 물량의 어떤 OTT 드라마와는 좀 궤가 좀 다른 그래서 더 모험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더 신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 이제 호기심과 함께 의욕이 이제 발동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신현식 감독님 글을 좋아하던 팬이었고요. 물론 강호 선배님의 어떤 강력한 데뷔 소식이 있었죠. 그 데뷔작이 함께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다 온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읽는 제가 독자로서 와 이거를 어떻게 이런 글을 어마어마한 글을 쓰셨지. 근데 세련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들어지는 글이다, 참여하고 싶다 해서 너무 많은 또 좋은 배우들도 계시고 해서 살며시 발을 담갔습니다. 저 역시 글이 너무 촘촘하고 글이 되게 치열했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대사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뱉어야 하는 대사들도 너무 좋았고 제가 들어야 하는 말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첫째는 주여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여진이 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네, 평소에 저기 시대극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다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에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는 어떤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송강호 선배님 그 전 데뷔작이 드라마 데뷔작이신데 이 역사적인 순간이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제가 주로 해왔던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는 유머러스하고 또 위트감이 있는 그리고 좀 겹이 있는 역할들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 정말 그 한결같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정말 참여하고 싶었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본을 보고 그냥 시대나 상황이나 사건에 상관없이 감독님이 어떤 그 똑같은 상황과 그 사건을 되게 보시는 시선의 방향이 너무 신선하고 흥미롭고 또 마음에 되게 꽂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삼식이 삼촌이 하시는 대사들 그리고 상황들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너무 대본도 빨리 읽었고 그리고 이런 대본과 글을 제가 함께해서 뭔가 참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는 대본이라고 저는 이게 봤습니다. 인물들이 다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저 역시 대본 그리고 스토리에 너무 반해서 대본을 보는데 마치 악보처럼 정말 리듬, 템포, 앙상블들의 하모니, 텍스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읽는 내내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DNA가 너무 뚜렷해요.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펼치는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배님의 데뷔작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배님이 드라마를 처음 하시니까 제가 좀 드라마를 이렇게 찍는 거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기꺼이 참여하게 됐었고요. 대본을 펼치는 순간 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정적인데 너무 활발하고 차가운데 뜨겁고 고요한데 막 소용돌이 치고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꿈을 쫓고 좌절하고 근데 유일하게 장두식 장군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만났고 그제서야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꺼이 흔쾌히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낯설고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느낄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늘 궁금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성한 사람들의 원형이 어디일까를 탐구해보고 싶고, 그것이 딱 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삼식이 삼촌을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이제 시대물로 보실 수도 있고 누아르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로맨스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로맨스냐면 우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새끼 때는 독수리 새끼인지 이 오리 새끼인지 백조 새끼인지 잘 모르고 이제 냇가에서 놀 때는 우리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로 태평양도 건너고 산도 넘고 막 같은 꿈을 꾸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을 때 깨닫게 되거든요. 사실은 나는 독수리 새끼고 나는 오리 새끼고 나는 백조 새끼구나. 각자 그 새로운 세상이 받아들일 때 서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그 전환점이었고 이제 삼식삼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매번 작품을 이제 뭐 영화든 연극이든 또는 이번 삼식삼촌이든 매번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그 작품에서 무엇을 원하는 건가. 그 캐릭터 제가 맡아서 연기해야 되는 어떤 내역을 통해서 이 작품에 어떻게 복무하고 어떻게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떤 새로운 모습, 이런 어떤 분보다는 이 작품에서 얼마나 잘 흡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그렇게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삼식삼촌도 그런 일환인 거죠. 네. 저와 같은 인물이고요. 미국에서 경제학 이렇게 영어를 조용히 치고 들어와요. 예. 묻어가기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최고의 엘리트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꿈꾸는 거는 끼니 걱정하는 나라를 꿈꾸지만 계획이 다 부산되는 그때 이제 그런 순간에 꿈을 이뤄주겠다고 삼식삼촌을 만나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삼식이 삼촌과 김산, 왠지 정말 그 애증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정말 사랑이 꽃피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삼식이 삼촌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꾸는 어떤 세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뭐랄까 로망이자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나의 어떤 야망 또는 어떤 열망들이 있다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김산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기나긴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런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삼식이 삼촌이 다 해결해 주는데 삼식이 삼촌이 원하는 꿈꾸는 거를 또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다 보면 조금 서로 좀 실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배신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죠.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김산에게 삼식이 삼촌이란? 그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이제 저에게 저의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기자님들 한 5분까지 보셨죠? 다 보셨네요. 제가 마지막 인터뷰 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삼식이 삼촌에 대한 김산이 느낀 정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인터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강성민 역을 맡은 이규영 씨, 그쵸? 이규영 씨가 맡은 강성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애정의 관계, 그러니까 증오하기도 하지만 무한한 연민의 정과 연민의 감정 때문에 뗄 수가 없는 평생을 같이 해온 동지이자 적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관계의 어떤 존재죠. 김산하고는 또 전혀 다른. 하나로는 정의되지 않는 그런 관계군요. 네, 이번에는 발랄함이 조금 더 없는 것 같고요. 주여진. 네, 밝음은 있지만 발랄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진이는 나왔지만 국문과를 무려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엄청난 엘리트인 인물이고요. 본인이 가진 능력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능력을 스스로 막 뽐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떤 야망을 속에 품고 있지는 않고요. 꿈은 크게 갖고 있지만 그걸 본인의 야망으로 표출하지는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유일하게 삼식이 삼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여진에게 기자라는 직업을 부여한 이유를 좀 여쭐까요? 사실 삼식이 삼촌에 나오는 남성 캐릭터들이 아주 멀쩡한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스피커로서 반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고 그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친절하게 주인공하고 이제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서사가 있는 인물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교롭게 진규 씨가 실제 기자 출신이셔서 너무 찰떡 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한미는 그 김산과 함께 육사 출신 분이고요. 육사 시절 항상 김산이 1등이면 정한미는 2등이었고 함께 올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2등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한미는 김산과 다르게 군인으로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고요. 굉장히 그 작품 속에서도 어떤 표현이 되는 부분이지만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쪽 같고 자기가 어떤 믿고 행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열정적으로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식이 삼촌을 만나게 되는데 삼식이 삼촌을 만나고 나서도 내심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산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친구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삼식이 삼촌과 김산 사이에서 또 갈등을 겪으면서 나가는 인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어떤 청우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수장으로 계신 저희 아버지를 모시면서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엘리트들의 원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보고 하면서 많은 본인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그런 것들을 좀 속에 쌓아놓는 인물이고 그 어떤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비밀이 많이 있는 인물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역할은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엘리트들 그리고 좀 부유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관계를 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부유한 어떤 생각만 하고 지내니까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예. 안효섭 세강 방직의 사장이자 세계 순위 20권 안에 드는 기업인들의 모임 청회를 이끄는 의장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씨가 삼식삼촌도 나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한다라고 대사에서도 있었는데 청우회와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삼식삼촌? 청우회라는 어떤 조직이 사실은 물론 가상의 조직이겠죠. 그때 당시에 꿈을 삼식이라는 이 사람이 가진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어떤 조직, 이 조직을 통해서 뭔가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야망도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자 또 사실은 음지에 있는 조직이죠. 네. 그 조직과 삼식이 삼촌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는데 뭐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또 뭐 인정도 못 받는 지점도 있고 네, 한국에는 청우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올브라이트 집안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이제 레이첼 정이고요. 미국에 가서 느낀 그런 privilege, 특권, 그런 부유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모국 땅에 돌아와서 올브라이트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꿈을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김산을 만나서 함께 새로운 제안을 하고 모두가 각자의 야망과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에 유일하게 서포트를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레이첼 정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있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포스를 들키면 안 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가슴에 욕망도 있고 과연 방사기도 있고 그런데 자그마한 어떤 불이 있으면서도 그게 드러나서 밝혀지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 사라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감독님 얘기도 많이 하고 선배님 얘기도 많이 하면서 미로를 찾아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1950년대 중후반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전후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게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문화를 수입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외 문화를 수입할 때는 우리화해서 소화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엔 정말로 아직은 한국 사회가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시대라 정말로 뭐랄까 오히려 더 다채롭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해보자. 실제로 이 시대에는 막 이렇게 달구지가 지나가는데 옆에 굉장히 이렇게 서구화된 그 공간도 있고 이렇게 혼재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좀 디자인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진짜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진짜 어떻게 하시나 진짜 많이 배우면서 그래서 뭐 오늘 아쉽게도 못 나갔지만 강성민 역할을 맡은 이주경 씨가 이제 많이 가르쳐줬나요? 촬영을 하는데 자꾸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저기 배우가 대도가 촬영을 하는데 핸드폰을 뭐 급한 일이 있나 뭐 급한 문자가 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몰래 봤는데 다 대본이에요.
그 대본 양이 너무 대사 양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 이게 틀리구나. 나는 정말 아날로그식으로 우리 또 종이 대본을 종이 보던데. 들고 종이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이 카메라 앞에서 멀리 막 뛰어가지고 확인 다시 뛰어. 다시 뛰어. 그 엄청 그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 귀영 씨는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다 이렇게 확인. 모바일 세대. 예. 그래서 아 역시 선배님이시구나. 아 그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배우면서 했습니다. 네. 훌륭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요. 핸드폰을 보던 대본을 보던 상관없어요. 너무 훌륭한 이제 후배라서 저는 두 개 다 활용하셔도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아직도 종이가 더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라서 후배님한테 큰 도움을 못 드려서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고 나서 모니터 어땠냐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감이 힘들게 하는 후배였어요. 힘들게 하는. 계속 연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감히 후배님의 그저 좋았습니다. 네, 후배님 정말 최고십니다. 고맙습니다. 신인 배우가 이렇게 긴장을 안 할 수도 있구나 되게 준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실 이제 송강호 선배님을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늘 함께 작업하는 순간 좀 동경을 했고 그래서 꿈꿔왔는데 이제 선배님이 삼시삼시 처음 저랑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네, 이 후배를 만나는데 진짜 자꾸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제 나름 긴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후배님께서 밥도 많이 사주시고 되게 좋은 후배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같이 연기하는데 후배랑 연기하는데 너무 떨리고 약간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게 돼서 희한하네요.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후배가 전체 스텝 소고기를 써준 걸 처음 봤어요. 첫 데뷔인데 전 스텝 소고기. 잘 봐달라고 잘 받아. 내버리고 했어요. 우리 주진모 선배님 어떠셨나요? 네, 저 송강호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제 소원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좋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송강호 배우님께서 부드럽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진모 선배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연극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했던 30년이 넘었죠. 35년 전.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멘토였고 많은 가르침과 배우의 어떤 태도 그리고 가치관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또 남다른 또 감회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두 분 감격의 포옹 한번 하겠습니다. 네, 35년 만에 다시 만난 무대에서 서로 멘토와 멘티였지만 이번에 청우회와 함께 또 멋집니다.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사실 제 첫 번째 드라마 제작 발표이고 저도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삼식이 삼촌 내에서 삼식 삼촌 수트핏이 정말 멋있거든요. 수트핏. 네, 근데 현장에 저는 선배님의 사복 보는 재미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배님의 패션 센스를 매일매일 구경하느라 저는 그것도 즐거운 포인트였습니다. 그건 진짜
비하인드 선배님하고 작품을 같이 하는 것이 로망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좀 늦게나마 이렇게 로망을 이루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 선배님에게 배운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 네, 신인 배우 같지 않게 현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동료들을 너무 아끼고 특히 스태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선배인 제가 충분히 배울 만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집중력과 현장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현장하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로 아주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글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소개되는 그 시대가 60년대 초, 저도 이제 태어나기 전, 네, 저도 뭐 60년대 생이긴 하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대고 정말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가장 절박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장을 든든히 하는 거죠. 그래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 건데 그 위장을 든든히 한다는 지점에서 이 드라마는 위장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로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뜨거운 심장에서 끝나는 드라마다 이렇게